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통증 클리닉의 최종범이라고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뽑아서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상포진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1년 전 수포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시다고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데요. 대상포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아플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다 치료가 됐는데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신경통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시기가 오래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뭐 바이러스 치료라든지 주사,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요. 무조건 대상포진이 왔다고 해서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환자분들이 고령,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암 환자라든지 면역 억제 환자분들, 수포 자체가 엄청 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수포도 크지만 통증도 어마무시한 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아프신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까지 남을 확률이 높으신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있죠. 한 20, 30대면서 또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상포진이 아주 조그맣게 오신 분들은 통증 자체는 굉장히 심하지만 이분들은 거의 완치될 확률이 99% 이상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이러스 치료나 이제 구강 약물로, 먹는 약으로만 해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상포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수두를 뭐 질환으로 앓지 않더라도 이제 수두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된 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걸리는 병으로 돼 있고, 수두를 꼭 뭐 질환으로 알아서 생기는 건 아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대상포진이 발병하기 전에 또 이런 후유증 예방을 쓰는 방법이 이제 백신입니다. 예방률이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낮은 편이지만 발병하는 그 50%에서도 상당히 가볍게 대상포진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은 무조건. 교수님, 그럼 재발도 돼요? 대상포진이 재발이 되는 희한한 병인데, 그 이유가 이제 몸에 잠복해 있는 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앓으신 분들도 그래서 백신을 맞으시려고 해요. 이 환자분의 보호자, 이런 몹쓸병이 있나 막 이제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되게 높아요. 예방접종도 사실상 뭐 한 20만 원 돈 하거든요. 꽤 비싼데도. 보험 안 돼요? 네, 이거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상포진이 진짜 제대로 와가지고 대상포진 후유증까지 가시면 뭐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들여도 못 고쳐요. 10배 들여도 못 고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우리 부모님들께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백신을 맞는 그 시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빠르면 6개월, 이제 길면 한 1년 이후에 맞으시라고 해서,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이후에 맞으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령일 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맞으면, 내가 30대 맞은 대상포진 백신이 나한테 60대, 70대 때 예방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50대 이상 분들은 조금 약간 뭐 하셔도 된다라는 정도의 권고고요. 60대부터는 가능하면 맞으시는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부터 다리부터 허리까지 저리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 전에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을 하라고 하던데 뭔가 신경을 차단한다니 겁이 나서요. 네, 척추 협착증이라는 건 척추관,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이 좀 좁아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서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딱 누르는 그런 상황
신경을 보고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뼈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는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또 다른 군데는 협착에 의해서 눌릴 수 있으니까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수술부터 우선하진 않고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 같은 그런 이제 비수술요법을 많이 먼저 진행하는데, 이제 뭐 신경차단술이 뭐 이름이 좀 차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좀 절단. 절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생기는 좀 해프닝 같은 거고요. 이제 영어로 너브 블럭이라고 이제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약물을 줘서 블럭을 하는 거, 이게 신경 주사예요. 한마디로 신경 주변에다가 주사약을 주는 거. 그러니까 신경을 어떻게 하거나 뭐 손상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시고 치료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시면 또 운동하시면서 허리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시면 그때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나 더 윗단계 치료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통증 치료를 할 때 네. 통증 아픈 증상만 치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본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건지.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증상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암의 초기 같은 경우는 항암제도 쓰고 수술도 하시고 이제 암의 완치를 목표로 하시는 건데, 암이 너무너무 진행이 돼서 말기가 되신 거예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떼굴떼굴 굴르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분을 근본 치료가 암이니까 암 치료라고 하면 이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이런 경우는 결국은 치료 목표가 좀 바뀌는 거예요. 이분의 치료 목표는 이제 암은 그냥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통증을 낮춰주는 치료가 되는 거죠. 좀 통증이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좀 어디서 진단이 좀 안 되셔서 혼선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 주시고, 꼭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 통증 클리닉이라는 데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생겨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또 마음의 벽 없이 방문 주시면 또 좋은 통증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